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점차 정비사업구역이 많아지고 있는 이 틈새 시장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단점에 대하여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또한 사업성 분석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근거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특례법에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해보면요.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는 곳에 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공동주택을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규모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최대 20,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한마디로 이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지 조건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0,000제곱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기존 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 노후도 그리고 세대수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고요. 이 가로구역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로구역의 범위는 이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최대 20,000제곱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둘레의 도로가 6m 이상의 도로로 쌓여 있어야 됩니다. 만약 공원이라든지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도로로 간주를 해줍니다. 또한 이 가로구역 내에 6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이 가로구역 내에 6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면 가로구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가로구역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 이 가로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 그리고 가로구역 내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3가지 요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주택이 가로구역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알고 투자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 투자의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 네이버 검색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솔루션이라고 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LH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해당 건물명이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실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먼저 가로구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로구역 요건의 충족 여부를 3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로구역 면적 조건, 가로구역 경계 조건, 도시계획도로 통과 조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먼저 이 면적 조건을 보면 이 해당 면적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가로구역 면적이 나옵니다. 9,050제곱미터 충족이라고 되어 있죠. 10,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충족인 거죠. 자, 두 번째는 경계 조건입니다. 가로구역의 이 경계 조건은 이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충족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통과 조건을 봐야 됩니다. 이 가로구역 내에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상 도로가 가로구역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가운데 있는 이 도로가 6m 이상의 도로였다면 가로구역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이 도로는 4m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구역 요건에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구역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업시행구역을 직접 그려서 선택을 했고요. 그랬더니 사업면적 충족, 기존 주택수 충족, 건물 노후도 82%로 충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내에는 국공유지가 3필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추정은 167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런 상태를 확인한 뒤에 이 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충족 여부가 되지 않는 곳을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곳은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건물 노후도가 51%로 미충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 내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했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매수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반드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솔루션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그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정비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단계를 전부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까지 오는 데만 해도 최하 5년 정도가 걸리는데 5년 정도를 일단 단축시킨 거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바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조합설립 인가 받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고요. 일련 번호가 되어 있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이 주민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플러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엔드 조건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75% 동의인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80%로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 동의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 동의율을 충족하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에 인적사항과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기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만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이 두 번째 내용에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그리고 규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비용 합계까지가 계략적으로 사업비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에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면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 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그리고 2번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3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이 나올 텐데요. 실제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라목에 보면 신축 건축물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개별 정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 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 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축 건축물에 관련된 주택 공급 수라든지 이 분양 신청에 관련된 건 따로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조합 정관 승인, 4번에 사업시행계획서. 위와 같이 본인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자필로 서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하고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간혹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80%가 나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무산된 사업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나와서 정비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 동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인가를 받은 이후에 시공자 선정, 건축 심의까지는 재개발 재건축과 똑같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해서 이 사업시행 인가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입주 이렇게 됩니다. 사업 절차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폭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또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면 사업 비용도 대폭 절감이 됩니다. 이 정비사업 절차 면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정비사업 비교 분석인데요. 먼저 이 노후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두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좀 다른데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각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가장 재건축이 까다롭죠.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이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까지 가능한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부분 2종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250% 이내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공급으로 해야 되고요. 이 인센티브 용적률의 50%입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 체납은 재개발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는 안 되고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있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해당이 없고요. 이 5년 재당첨 금지, 당첨 후에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은 못하게 되는데요. 만약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죠. 재개발, 재건축 모두 다요.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현재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준공까지 이 평균 사업 기간은 재건축 재개발은 10년에서 12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 4년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비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 동의율이 80%라고 그랬죠. 이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대 민원이 최소화되는 순기능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그리고 재당첨 금지,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덜한 거죠. 그리고 사업 기간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분의 1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죠. 이 장단점 지금까지 쭉 다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은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라도 사고팔 수 있는 이 거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업 절차가 간단해서 사업 기간이 짧고 사업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1억부터 2억 정도만 있어도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층수 제한이 있죠. 15층 이하로요. 그리고 이 세대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100세대, 많으면 2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이 가치 상승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세대당 보통 1대에서 1.2대 정도 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낮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조합 설립이 인가되기 전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건축물 노후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대략 지정을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솔루션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거기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노후도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전에는 이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사실 무산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고위험 고수익이죠. 만약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지자체장 직인 및 연번 동의서에 이 진구율을 추진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이 진구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비사업 관리업체, 이 PM이라고 하는데요. 이 PM의 사업 진행 경험이라든지 신뢰도 또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투자를 할 경우라면 이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권리산정일, 이 권리산정일은 통상 조합 설립 인가일입니다. 이 권리산정일 이후 신축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도 역시 안 나옵니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신축을 했다거나 권리산정일 이전에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을 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수 가격, 지금 사고 있는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고 있는 매수 가격,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을 합한 금액이 이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보고요.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사고 있는지를 이 판단을 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장단점, 투자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